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메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박기덕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저를 만나신 분들이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셨겠죠. 오늘은 지난 두 번의 시간에 저희가 스포츠 진행자들처럼 말하기를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스포츠 캐스터가 처음이었고 스포츠 해설위원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게스트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신지연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디 보고 인사해야 되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소개를 하는 게 맞지? 네, 나비 스피치 출신. 출신이라고 할까요? 저는 나비 스피치 출신, 그러고 솔로지옥에 출연한 신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설위원이 아닙니다, 롤이. 맞습니다. 네. 오늘은 26년 모태솔로로 온 이명철 씨고요. 제가 그 축구 얘기할 때랑 일상 얘기할 때랑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얘기가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이명철 해설위원을 저는 그 사석에서도 만나봤고 네. 그리고 방송할 때도 여러 번 만나봤잖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그 구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평소에도 방송하는 듯한. 네네네네. 그런 거 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유빈 아나운서하고 소개팅했던 그 연기가 저는 연기가 아닌 것 같은 피드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어요. 그렇죠. 저는 네. 오히려 그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의 말하기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요즘 세상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PR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고, 영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라든지 면접을 볼 때라든지 스피치의 중요성은 옛날부터 계속 강조돼 왔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스피치를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한번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일단 이명철 해설위원부터 평소에 내가 말하기를 그래도 좀 남들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이득을 본 예가 있다 하는 게 혹시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이런 게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명료하게 말하니까. 네,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발음이 좀 정확하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에 막힘이 없이 네. 술술 대화를 좀 풀 수 있는 게 되게 좀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죠. 신지연 씨는 어때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못 느꼈는데 네. 제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제 말하는 게 되게 듣기 좋다는 분들이 많으시면 그냥 제 입으로 요즘에 근데 지연이는 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 꽤 많이 받아요. 많아요? 네. 뭐라고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네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잖아. 네. 그러니까 내 뇌리에 받친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거의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해주고. 제가 약간 넘기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내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혹은 이건 단점이구나 하고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해설자다 보니까 네. 뭘 말해도 좀 설명하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하고 끝나면 될 것 같고 네네네. 혹시 이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충분치 않았던 게 아닐까 싶어서 이상하게 한두 마디씩 더 붙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싶은데 습관화가 된 듯한 약간 생각이 좀 들죠. 형철 씨는 네. 일반 소개팅도 했어요? 일반 소개팅을 아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방송으로만 아. 체험을 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왜냐면 네. 이게 건강한 남녀가 이분처럼 솔로 지옥에서 탈출하겠다고 섬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계기를 뭔가 아직까지는 엄청 노력해서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항상 자연스러운 만남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자만추? 네, 자만추. 어릴 때는 그래 아직은 나 자만추의 기회가 있겠지 생각을 네. 했는데 갈수록 이제 그 자만추의 기회가 이제 별로 없구나. 한상뿐인 얘기구나 이런 거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도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네네. 서서히 내가 노력을 해서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좀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연 씨는 사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 대시를 좀 받는 입장. 안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을 나눠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말도 같이 섞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두 번 만나보면 그게 딱 나와요. 대상에 그 사람, 대해서? 네, 그 대상에 대해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만났는데 뭔가 느낌이 딱 제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느낌은 그러면 네. 어디에서 와요? 그게
저만 그냥 갖고 있는 저만의 뭐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딱 같이 있을 때 뭔가 이 사람이랑 되게 잘 통한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상이 한 명 있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옆에 있는 이명철 씨를 봤을 때 네. 왜 웃으시죠? 전눈 마주친 지 1초 정도 지났습니다. 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올 여지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이렇게 단둘이 대화를 나눠보질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류의 말하기에서 이성 간의 말하기도 있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두 분의 일상에서의 말하기를 좀 보도록 하고 일단 두 분이 생각하는 좋은 말하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단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한테 잘 전달되는 것. 그래서 칭찬할 땐 칭찬을 하고 만약에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한다면 감정에 대한 얘기도 때로는 솔직할 때가 더 중요하고 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간의 경험을 봤을 때 네. 솔직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때가 훨씬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한 내용, 이 대화의 어떤 목표가 잘 달성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와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우, 정말 잘 안다, 그죠? 진짜. 다 이론 공부는 이렇게 빠삭하게 하는. 네. 근데 저도 되게 말씀하신 네. 거랑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잘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고 그게 되게 정확하게 잘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오해 없이 말하는 게 사실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스포츠 중계처럼 굉장히 객관적인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갔을 때 사람이 뜁니다. 이명철이 하프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페널티 박스 근처에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굉장히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게 없죠. 다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는 좀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명철이 페널티 박스에 있네요 라고 하면 이거는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여서 그런 오해를 없애고 내가 의도한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가르치거든요. 이제 두 분도 그런 면에 공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무언가 더 그 사람이 조금 더 가치 있게 보인다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이명철 위원은 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끼는 게 꼭 없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께서 목소리가 좀 좋다, 아니면 발음이 좋다라고 해서 약간 목소리 좀 먹고 들어가는 거 있죠? 네, 저는 그건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거라도 챙겨야 되겠죠. 네네네. 그런 부분은 다른 분들에게 호감을 얻고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뭔가 대화를 많이 그리면서도 좀 의미 있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상황도 되게 다양해지고 네네. 그럴 때 뭔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혹시 오해를 빚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걸 좀 돌려 말한다든지 완벽하게.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오해를 좀 빚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이거 좀 해줘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 내가 부탁했을 때 그 친구한테 무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해서 괜히 친구한테 눈치를 준다든지 그 친구도 그 메시지는 아는데 괜히 제가 눈치를 준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뭐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려하는 바는 내가 이거를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가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뭐 좀 괜히 나한테 나중에 욕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보통은 그런데 네. 실상 그런 얘기를 직접 해놔보면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지 맞아요. 않아요? 그쵸. 그냥 얘기하길 잘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거꾸로 생각해서 누가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분명하게 이거는 좀 해주겠어? 다만 표현은 중요하겠죠. 야 이거 좀 해 라고 하는 것과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전혀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서로가 그것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이 되어 있다면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 방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어요? 저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목소리 힘이 없다고 많이 얘기해요. 네. 언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냥 평소에도 친구들한테 많이 듣고 특히 이제 방송, 예능 같은 촬영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되게 힘이 없다.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없게 느껴진다. 근데 이런 사실은 말을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신감이 없진 않은데 네. 이제 목소리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포인트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제 모습을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구나.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목소리가 또렷하진 않구나를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게 이거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지만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고 있는 목소리를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녹음을 하셔서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지연 씨도 이명철 위원도 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걸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 그 노력이 제일 먼저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통은 하기 힘들어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스스로 듣기, 내가 나온 모습을 스스로 보기는 너무 민망해. 너무 민망하고 보기 싫고 막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개선은 그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 자기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목적을 가지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났습니다. 소개팅. 네,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소개팅에서 만났다 생각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차가 좀 막혀가지고. 커피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신지연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임형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마곡나루에서 왔고요. 아. 회사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그러시구나. 끝나자마자 제가 좀 왔는데 그래도 좀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커피 사고 밥도 사주시면 되죠. 밥까지 알겠습니다. 네, 밥까지. 네. 어떤 일 하고 있으세요? 지금 이제 유튜브 촬영하는 일 하고 아. 있고요. 그 영상 촬영을 하고 그 편집 좀 도와주고 아. 이런 일들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오, 그러시구나. 네. 나중에 저 영상도 한번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유튜브 하세요? 네, 제 유튜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인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차 혹시 좋아하시죠? 차요? 네네. 커피 지금 사용하는데. 네네네. 차 좋아해요. 네. 네. 그럼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녹차. 녹차? 네. 커피는 괜찮으세요? 네, 커피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녹차 하나 타드리고 해서 저 주문하고 올게요. 네. 네, 이렇게 인사까지 나눈 거죠. 또 인사 나누는 거여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차 좋아하시죠라는 단언적인 질문은 곤란해요. 열어놓는 질문이 좋아요. 그거는 본인도 질문을 받는 사람이니까 알지 않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 yes or no 퀘스천은 별로예요. 음. 그거는 별로고 상대방에게 열어놓는 질문이 더 좋죠. 근데 이것보다는 두 분이 한번 저는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시뮬레이션이지만 싸우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거기에서 말하기에 차이점이 좀 많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오. 싸우는 거.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둘이 연인이에요. 아. 둘이 연인인데 싸우는 거예요. 아. 약속에 신지연이 지각을 했어요. 한 30분 했다 쳐요. 근데 이게 매번 그런 거야. 만날 때마다 한 20분, 30분씩 깨짝깨짝 늦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은 이명철이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게 더 두 분의 말하기가 분명히 드러날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오빠 미안해. 나 늦었지. 미안해. 몇 시인데 이제 왔어. 나 한마디 미안합니다. 네, 네. 계속하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다시. 네. 네. 미안해. 오빠 너무 늦었지. 미안해. 몇 시인데 이제 왔어. 우리 아니, 7시에 보기로 했잖아.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미안해. 알지? 나도 안 늦고 싶었는데 저기 약간 사고가 났나 봐. 길에.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저 강남 그 사거리 있잖아. 사거리 있죠? 신논현. 그래서 내가 도저히 더 빨리 오고 싶었는데 올 수가 없었어. 거기가 좀 많이 막히는 데긴 하지. 아니, 나도 사실 오는 길에, 나도 원래 뭐 30분 전에 와가지고 미리 예약하고 저기, 주문 좀 해놓고 그러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 사고 나가지고 나도 한 20분 늦었거든. 근데 나도 그래서 어쨌든 30분 더 일찍 오기로 해서 그나마 6시 50분에 온 건데. 진짜 오빠도 좀. 너- 그래. 다행이다. 그럼 조금 덜 기다린 거잖아, 그나마. 그건 그렇지. 나 너무 미안했거든, 오래 기다릴까봐. 그래도 너 늦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안 늦을 거지? 절대. 내가 한 절대? 번만 더 늦으면 진짜. 알겠어. 너 내가 여기 그냥 떡볶이만 사다 주려고 그랬다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니까 오늘 저기 소고기 사줄게. 내가 늦었는데 소고기까지 사주는 거야? 그래, 어쩔 수 없지. 진짜. 다음에 안 늦는 최고, 거다. 진짜. 다시는 안 늦을게, 진짜. 그래, 2차까지 사줄게. 최고다. 이거 싸우는 거 같아. 이게 우리가 왜 이명철이 여태까지 이 모양인가? 그리고 왜 신지연이 더 이성의 측면에선 이성적인 관계의 측면에선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네.
목소리에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 한마디로 그냥 상황을 태세 전환을 시키는데 오. 잘하네. 이거 재밌다. 나는 오히려 이명철 남자친구가 화난 표정으로 시작해서 저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였거든요.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 개선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을 소모하길 원하는 것이냐. 나 지금 화났으니까 너한테 화낼래. 그건 그냥 쏟아내면 돼요. 그리고 둘이 한번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다시 한번 화해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행동 개선을 요구한다면 그건 차분히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목적이 지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쪽은 자기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지가 30분 늦어놓고 별로 안 기다린 사람이 됐고 그리고 소고기 2차까지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주요한 부분이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너 좀 일찍 다녀 이거였어요. 아니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서로가 그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야. 나는 그래서 20분을 먼저 나왔어. 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난 네가 기다리는 게 싫거든. 근데 너는 왜 나를 30분을 기다리게 해? 너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일찍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어떻게 너는 매번 그런 일이 생기니? 로 갔어야 맞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너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네. 표현에 수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행동의 개선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아 그럼 오빠는 좀 일찍 나왔구나 10분 기다린 거구나 아 나는 30분 기다린 줄 알았네 10분 기다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시키는 게 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전략적인 자신의 선택이지. 아. 전략적인 자신의 선택이 아주 자연스럽게 먹히더라고. 그리고 아니, 잘 그거를 받아주셨어요. 잘 받아주니까. 네, 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저렇게 잘 받아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게 네. 왜 이명철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가 이성의 관계에서 좀 나온 것 같고 형철이 나중에 저 좀 더 보고 가세요. 보통 남자들은 결과를 봐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지연이 이명철에게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깨졌어. 이렇게 되면 왜 깨졌어?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안 깨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보통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내 여자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한테 왜 혼났어?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뭐 일 처리가 한 반나절 정도 늦었다 쳐요. 그러면 반나절 늦은 거 갖고 왜 그래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스케줄러에 알람도 켜놓고 알람 전에 안 돼, 울리게 안 해. 돼. 그러면 이제 더 화살이 나죠. 네, 맞아요. 내가 지금 그거를 원한 거야? 맞아, 소리가 맞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늦은 것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사람이든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나 늦었는데 누가 봐도 나는 그냥 포마드 바르고 나왔고 그냥 셔츠 입고 나왔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세팅을 했구나 하는 얘기가 먼저 나가야 돼요. 오늘도 예쁘다 내 여자친구. 오늘도 예쁘다 하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그 행동의 개선을 원한다면.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오빠 어제 왜 연락 안 됐어? 를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오빠 어제 왜 연락 안 됐어? 미안해. 어제 내가 회사 회식 갔다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휴대폰을 확인을 못했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미안해. 근데 어제는 너무 중요한 자리여서 부장님이랑 다른 회사 거래처 사장님까지 오셨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실수를 했어. 미안해. 이해 좀 부탁할게. 짜증나죠? 약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과하는 방법이네요. 자연스럽게. 사과하는 방법인데 왜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볼 때에도 사과문을 누가 잘 작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일단 거기에서는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내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감정이 어땠겠구나. 내가 10분 공감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강요를 해버리면 그거는 사과가 아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화의 목적이 튀어나오게 되는 건데요. 내가 사과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원에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을 시켜봅니다. 수업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회에서의 말하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상생활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거는 찍어보는 수밖에 없죠. 찍어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든데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찍어보십시오. 다만 셀카 모드로 찍지 마시고요. 후면 셀카로 찍으십시오. 그래야 나의 모습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울 보고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셀카 모드로 연습한다든지 하면은 화면이 고지고대로 다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아무 실수도 안 하게 돼요. 근데 후면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하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스스로 필요를 느끼신다면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 말하기는 다 된 것 같고요. 두 분 오늘 느끼신 바 있으세요?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고요. 농담이고요. 예.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말들이 저도 좀 어색하다고 제 스스로 느낄 때가 많았는데 방금 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스스로의 모습을 실제로 제가 방송을 모니터링 하듯이 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대화들도 제가 상황을 가정하고 네. 뭔가 노력하는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습관을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어떤 대화 말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푸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오히려 그 기본을 좀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을 선생님이 짚어주시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아직도 많이 좀 배워야겠구나 생각이 됐고 학원을 다시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제가 아주 각을 잡고 잡아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두 분이 워낙에 일상생활에서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뭐 항상 사람은 죽기 전까지 배우는 거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다면 그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성공적인 말하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3화에 걸쳐서 스포츠 방송인의 말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계속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꼭 댓글 박기덕의 이름으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안녕.